예, 네네. 지금은 2025년 6월, 5월이죠? 6월인가요? 6월 11일. 뭡니까? 저녁 8시 봅니다. 2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년인법 그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우리 야구를 이야기를 가지고 야구를 모르는 사람, 야알못이라 하죠. 야구를 알지 못한다. 오늘 그분들한테는 지루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나 야구에 열광하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축구를 또 좋아합니다. 축구를 매우 좋아하고 어렸을 때 축구 많이 했어요. 뭐 술도 안 먹는데 그 어린애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1978년도에 그 일기 세계를 가볍게 터치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요즘 아이들은 손흥민밖에 모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괜찮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차범근 선수입니다. 1세대 세계적인 스타. 1979년도에 그 당시, 지금은 영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이 제1위라고 볼 수 있어요. 독일하고. 근데 이때는 독일이 1위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의 최고 스타들이 독일로 모이는데 독일에서 1등 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선수가. 한국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한국도 모를 거예요. 안다면 6.25 이후 박정희 대통령 추진했던 독일의 광부 간호원.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 대한민국 그 발전에 도움을 줬던 우리의 그 선배들. 참 그분들의 덕분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차범근 선수가. 희망을 줬다. 1979년이면 한국 100달러 아니었습니다. 그 1인당 1000달러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60년대 초반에 83달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00달러 안 됐습니다. 한국이. 그러고 나서 이제 기사는 이 정도 차범근 선수의 활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제가 축구를 좋아했다. 축구를 또 중요한 것은 잘했다. 매우 잘했죠, 축구를. 그러니까 야구부를 못한 그 한을 다른 스포츠로 많이 풀었습니다. 이 편 다음에는 탁구를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끼리 대학 간 어떤 탁구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 기사화했습니다. 그 게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좀 뭐랄까 기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한번 나눠볼 생각이고요. 인트로가 좀 길었지만 그래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1978년도 4월 10일 월요일이에요. 자, 아침에 빨리 일어나 형은 야구 선수였어요. 저하고 같이 똑같이 중학교 때까지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 나중에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누구한테 여성들한테 이야기하면 좀 소개 좀 해달라 이렇게. 저도 검버섯 같은 거 있는데 안 뺍니다. 자, 사오씨 아침에 빨리 일어나 형과 축구공을 가지고, 형은 중학교 3학년, 난 중학교 1학년 북성중학교 가서 축구를 했다. 아침에 빨리 일어나 운동하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아침밥을 먹으면 밥맛이 좋다. 어때요? 운동을 하면 좋죠. 피디님도 중장거리를 넘어서서 단축 마라톤에 지금 10km 마라톤 정도는 지금 아주 쉽게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요. 자, 밥맛이 좋다. 학교에 가면 수학 시간이 제일 하기 싫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숙제도 많기 때문이다. 사실 수학을 잘했거든요. 잘했어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공부는 좀 어렵고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를 느끼면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공부가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할 수 없어요. 거기서 진실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다니. 내가 추구하는 점이 명확하네. 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담겨 있는데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사에는 날씨도 덥고 건조하여 신경질이 많이 난다. 이럴 때는 독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부터 텔레비전 프로가 대폭 개편된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이 볼 것이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는 축구를 했다는 축구 인트로입니다. 4월 11일 걸 잘 촬영됩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집 근처에서 공사하고 있는 큰 빈터가 완성되면 그 2층에 우리가 사서 식당을 차린다고 한다. 이때 대연정이라는 식당을 했는데 그때 로스오에 불고기 등등 해서 정기 휴일 때는 엄청 같이 먹습니다. 돈 벌려고 하느냐 너희들을 먹이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그때 이런
좋은 것을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도 건강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좀 있으려니까 비가 왔다. 저녁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콩국수를 만들어 주셔서, 콩물국수라 해요, 전라도는. 콩물국수. 서울에서 콩국수라 만드셔서 먹고 10시 45분까지 공부하다가 잠을 잤다, 이렇게 했네요. 아까 축구 이야기가 며칠이었죠? 뭐 이게 표시가, 축구가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5월? 그래요. 좋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1978년 5월 6일 토요일인데 벌써 5월의 첫 주말이다. 집에 와서 발을 씻고 2시경에 축구를 했다. 수창고등학교 야구부와 우리 반과 했는데 지난주에 이어 우리 반이 4대 0으로 크게 이겼다. 4골 중에 내가 2골 넣었고 희연이라는 애가 있어요. 희연이가 2골 넣었다. 5시경에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았다. 5월 말 고사는 22일에 있다고 하니 곧 준비를 시작하도록 해야겠다. 5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현석이 형과, 형이 이름이 류현석입니다. 아침 운동을 하러 동네끼리 축구 시합을 하러 양동 국민학교에 갔다. 수창학 동네, 나는 사립 초등학교 국민학교인데 동네 양동 국민학교, 수창 국민학교 왔다리 갔다리 하죠. 시합을 했는데 우리 동네가 5대4로 분패했다, 이렇게 적었네요. 형하고 둘이 같이 하면은 우리가 무적인데 질 때도 있었구나. 이번에 그 아버지 제사 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형수한테 또 들려드렸는데 거의 이겼다 했는데 진 증거가 나와버리네. 둘이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형 또래들하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2년 차이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달리기 잘하고, 이게 야구나 축구나 뭐 탁구나 테니스나 발이 빨라야 돼요. 탁구는 이제 발 빠른 거 좀 덜한데 그것도 발이야. 테니스는 발로 한다고 하죠. 발로 빨리 가 있어 가지고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서 쳐야 돼요. 근데 지금 느리죠, 조금 내가. 그리고 야구는 이제 배타박스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 그것도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스트라이크만 쳐야 되는 거고, 스트라이크를 쳐야 되는 거고, 테니스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쳐야 돼요. 왜? 볼이, 야구는 배터박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범위 내에서 노는데, 테니스는 볼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죠. 잘 따라가 가지고 잘 받아내고 수비도 하고 공격도 잘해야 되는데, 테니스는 중급 정도입니다. 중급, 하급은 아니에요. 중상급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때는 레슨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한 상하급까지도, 상하하고 중상 사이 뭐 그 정도 선은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중이나 중상이나 이 정도인데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나도 같이 하고요. 자, 사실 저것은 이제 뭐 옛날 걸 회상하는데, 뭐 얼마 있으면 뭐 어떻게 뭐 운명하려고 하나, 옛날 것만 하고 있어. 자, 이게 보여드렸던 거죠. 그런데 고국에서 다시 뛴 세계의 스타 차범근. 야, 79년도에 이제 그 이전에 국가대표로 날렸죠. 차범근은 아시아에서 최고 슈퍼스타였죠. 일본의 가마모토 선수와 함께,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의 뭐 여러 수문장, 소치논도 있고, 목타르 다하리, 이름이 목타르 다하리라는 말레이시아 선수가 있어요. 그때 한국은 아시아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아시아에서 1, 2등을 했지, 또 호주하고 하면은 막상막하 해서 16개국이 월드컵을 나가는 때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은 꼭 2등을 해. 그래서 못 나갔어요. 아깝게. 그러니까 국민들 죽을 맛이죠. 국민들 진짜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78년도인가 일본의 일본이 이제 재팬컵을 아마 그 세계의 브라질 클럽이나 또 유럽 팀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 국가대표, 한국 국가대표 이런 식으로 게임 한 적이 있어요. 그 팀 뭐 세계적인 팀 아니에요. 토트넘이나 이런 정도 아니고, 꼭 그것만 아니네. 함부르크 팀, 그 독일에, 그 다음에 다른 맨체스터 시티 이런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아주 최고 팀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최고 잘하는 팀이죠. 그래서 이 팀하고 해봤더니 한국이 4대3으로 졌어요. 근데 차범근이 뛰는 모습을 보고 스카우트 하려고 했죠. 근데 차범근은 이제 병역을 필요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차범근을 공군으로 데려가면서 아마 6개월 공군으로 오면은 6개월 정도는 좀 해주겠다 좀 했는데, 예외는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간 선수를 다시 데려와가지고 했어요. 석사장교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년간 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해주겠다.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야 저런 나라 무슨 나라냐 독일에서는 해가지고 한두 게임 뛰고 다시 돌아와서 병역을 마무리하고 최범근 선수는 한국의 여론은 배신자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제 돈 벌러 간다 했어요. 근데 최범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잘하는 데 가가지고 기술 익혀서 한국 축구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약속 지켰어요. 유소년부터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한국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리는 것이 내 목표다. 그러려면 내가 가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가서 지금 10골 정도 넣으면은 최고 스타입니다. 34게임 정도에 1년에 34게임이에요. 그 당시 내가 알기로 거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게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최범근 12골, 6골까지 넣는지 몰라도 꼭 톱1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범근이 입단 2, 3년째 최고 연봉 선수였어요. 독일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렇게 잘했고, 여기 보니까 기사에 1억 4천만 원이라고 나오네. 80년인데 1억 4천만 원이면 어떻게 돼? 한국 프로야구 82년도에 그 최고 연봉 선수가 2,400만 원, 그 박철순이었는데. 그런데 여하튼, 그러나서도 이제 엄청 했고요. 또 일단 스크랩 한 것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스크랩 한 것이 또 있죠. 얼마나 최범근을 좋아하고, 또 축구를 좋아했겠어요. 그러면서 또 기사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범근 최범근은 그 독일에서 한 10년 뛰었는데요. 98골을 넣었어요. 100골은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평균 10골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속팀을 UEFA의 전신인 유럽컵 비싼 걸 우승시켰어요. 레버쿠젠하고 프랑크푸르트 아마 두 군데 다 한 번씩 우승시켰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프랑크푸르트 잡고 싶었는데 재정난 때문에 많은 이적료를 주고 레버쿠젠이라는 팀한테 넘겼어요. 이것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때의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초반일 때입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면 최범근 2골 빼내 프랑크푸르트 2연승에 기여 선두 소속 프로축구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팀에서 활약 중인 최범근 선수가 19일 소속 그 발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2차전에서 2골을 성공시켜 80-81 시즌 선두의 화려한 벽두 초반전에 벽두란 표현을 썼어요. 화려한 스타트를 끊었다. 차 선수는 이날 같은 분데스리가 일부 소속의 아르메니아 빌레벨트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에 2골을 빼내 소속팀이 2대0으로 이기는데 결정적인 수훈을 세워 25,000원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차 선수는 경기 개시 직후부터 상대팀 수비를 뚫고 맹렬하게 대시 19번 팀메이트 페짜이로부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페짜이로부터 센터링을 받아 그대로 강슛 첫 골을 따냈다. 차 선수는 이외에도 종횡무진한 활약을 보이며 강습을 시도하다 9분 후인 26분에 헬첸바인, 아주 이 사람 유명한 사람, 헬첸바인의 프리킥을 논스톱으로 때려 넣어 25,000원 관중의 두 번째 환호를 자아냈다. 이렇게 됐습니다. 뒤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정도로 생략. 그러니까 최범근이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 축구 대회에서 소련 클럽팀과 해가지고 2골 넣었다는 이런 내용. 소련이 알아요? 러시아하고 그 스탄자 따라가는 나라들 있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9개의 그 연합체가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소련. 여기도 최범근 2골 소속 추격컵 대회 프랑크푸르트. 최범근 선수가 또 2골을 터뜨려 그의 진가를 과시했다. 부상에서 회복. 지난 1일 소련팀과의 유럽 경기에서 2골 기록.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안겨주었던 최범근은 4일 소속 선수권 대회 2회전에서 또다시 2개의 멋진 슈팅을 성공시켰다. 프랑크푸르트는 최범근의 활약에 힘입어 6대0으로 대승, 선수권 대회 3차전에 올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최범근 월드컵 예선 고국팀에서 뛸 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게 1986년입니다. 85년도에 예선전을 뛰겠죠. 예선은 못 뛰고 본선만 뛰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인가요? 벌금 물더라도 출전하겠다. 근데 이때 무슨 여론이 있었냐면은 국민들 일부는 예선전 후배들이 다 해서 본선을 처음 올려놓은 거예요. 86년도 멕시코 월드컵이었죠. 거기서부터 11회 연속 우리가 본선에 진출합니다.
세계 6번째죠. 그게. 근데 여하튼 이러한 뭐랄까 조국애를 나타내는 그러한 글이라서 차범근의 차범근 선수의 그런 마음가짐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러네요. 차범근은 자기가 1등이냐 손흥민이 1등이냐 물어봤을 때는 자기가 1등이 아니다. 손흥민이 1등이다. 기록상으로 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차범근의 가치를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차범근은 전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포츠를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가졌을 텐데 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같이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